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이번 주 승부로 시작할 텐데요. 그런데 제가 이게 오늘 딱 방송 시작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청취율 조사 받으신 분 있으시죠? 제가 볼 때 분명히 계신데 그때 다른 소리를 하셨으면 곤란합니다. 자, 지역번호 02 일설에면 2000번, 일설에면 6000번대로 시작하는 번호라고 하는데요. 전화 꼭 받으셔서 자, 어제 뭘 들었느냐, 기억에 남는 방송이 뭐냐, 당연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는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 가지고 있죠.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따 3부에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퀴즈 맞히신 분들한테 저희가 3분 선택해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 좀 길었죠. 뉴스 정면 승부 1부, 금요일 1부, 2부에선 언제나처럼 이번 주 승부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이 아니라 일단 한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면 승부인데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안대 배종호입니다. 근데요, 혼자 하고도 승부를 좀 벌여야 돼요. 이건 나와의 싸움 이런 거 이거는 있잖아요. 이제 단독 승부라고 하겠습니다. 단독 승부. 나와의 싸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혼자 뛰어도 1등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자학이라 그러죠. 혼자 뛰었는데 1등을 못하면. 완주를 못하거나 또는 완주를 못하면. 과락을 면하지 못하면. 마라톤 뛰어보신 적 있어요? 마라톤. 네. 구경은 많이 했습니다. 구경은 많이 하시고. 저도 그래요. 그게요, 우리나라에는 관절에 되게 안 좋대요. 네, 지금은 자전거 같은 게 제일 좋은데 또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게 넘어지면은 잘 부러진 데가 이 쇄골이 부러지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정치 마라톤 하는 것 같아요. 왜 잘 나가다가 또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십니까? 국민들과 또 공감해야 되니까. 공감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승자가 누구십니까? 네, 이번 주 승자는 서울행정법원을 꼽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을 이제 꼽은 이유는요. 서울행정법원에서 헌법재판소 그건 아니시죠? 네, 행정법원입니다. 어떤 행정법원을 내렸냐면요. 이건 가처분 신청이 아니고 본안소송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MBC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당했습니다. 이유는 김만배 신앙님 인용 보도했다라는 이유로 이게 이제 방통위가 과징금 1,500만 원 부과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왜 커피 누가 타줬느냐 그거 인용 보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제 당시에 중간에 좀 자른 그 보도를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인 검사였거든요. 예, 근데 마치 그 윤 대통령이 타준 것처럼 했는데 녹취에 전체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아니더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 본질은 그러니까 커피를 타줬느냐 안 타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 수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게 본질인데 어쨌든 방통위는 이걸 가지고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징금을 부과한 거는 이제 최고 수위의 제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 이건 처음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M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MBC의 보도가 잘 된 것이다, 정확한 것이다 이런 거는 아니죠. 1,500만 원 보도의 잘잘못은 따지지는 않았죠. 네, 과징금 1,500만 원 방통위가 부과한 것이 정당한 것이냐 정당하지 못한 것이냐. 그 조치에 대한 이제 판결이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드는 이제 소송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소송 비용도 방통위가 부과해라.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까지 부과하라고 나왔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2인 체제에서 내린 결론은 잘못됐다. 아시겠지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5인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 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이제 3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가 추천한 국회 몫을 임명을 안 하면서 2인 체제로
지금 파행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2인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방송사 김만배 신앙님 그 보도에 대한 과징금 플러스 또 뭐 YTN 대주주 변경 문제 그리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과 관련된 뭐 그런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2인 체제로 내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법하다. 위법한 이유는 이제 방통위 관련 법에는 회의 소집은 2인 이상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고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어쨌든 간에 뭐 2인 이상 2명이니까 회의를 소집을 했고 2명이 참가해서 2명이 찬성했으니까 과반수 넘었다. 이런 형식 논리를 내세웠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한마디로 이거는 실질적인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유로 MBC에 손을 들어준 그런 것입니다. 그 뭐 어쨌든 뭐 그렇게 결정을 이것도 이게 아마 항소가 될 거요. 행정법원도. 이게 제가 볼 최종 때는 판결은 행정법원은 이제 뭐 항고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2인 체제하면 좀 국회 특히 민주당에서 좀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해소하려면. 근데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우리도 추천하겠다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5인 체제를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3명이 공석에 있습니다. 그렇죠. 공석에 있는 이유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임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임명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최민희 위원장께서 이 방통위 관련 회의사에 임원을 지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안 한 거죠. 그거는 이제 논쟁의 뭐 그런 뭐 어쨌든 이유는 그런 이유로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는데 예.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통과한 거니까 대통령이 그것까지 문제 삼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공격을 했어요. 빨리 그러면은 민주당도 추천을 해서 5인 체제로 가자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걸 또 민주당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공모 절차에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이 탄핵 지금 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2명을 추천하는 것을 지금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추천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현재 전국으로 보면 여야가 완전히 뭐 맞아요. 전면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전면전인 걸 떠나가지고 뭐 네. 아니 뭐 자고 일어나면 카톡 대화가 나오고 뭐 자고 일어나면 통화 녹취가 나오니까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것은 지금 정치가 완전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실종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정치가 됐죠. 네. 빨리 좀 정상적으로 복원이 돼야 되는데 글쎄 복원이 될까요? 저는 당분간은 그런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지니까 이거 참. 근데 우리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대선 이제 3주도 안 남았어요. 11월 5일이죠? 네, 3주도 안 남았어요. 한 2주 조금 더 남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냐 뭐 해리스냐 이거 가지고 저걸 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제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를 싫어해도 공화당 지지자들은 공화당 찍는 거고, 예? 해리스를 싫어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해리스를 찍는다 이건데, 그래도 이 미국 대선까지 겹치면, 그러니까 미국도 정치적 양극화는 굉장히 심한데 정서적 양극화는 우리보다 덜하죠. 정서적 양극화라는 건 상대방을 증오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언급한 이슈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MBC만 이제 과징금을 받은 게 아니고 4개 방송사가 받았습니다. 예. KBS, MBC, JTBC, YTN. 그래가지고 총 6개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과징금 총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송에도 이번 소송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 심판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한 결정적인 이유가 2인 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거나 의결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위법이다. 그래서 이제
탄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탄핵 사유기 때문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내린 이 결론이 혹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탄핵 심리는 가능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왜냐하면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세 분이 10월 17일 날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그 전에 미리 헌법재판관들을 저걸 해야 되거든요. 네.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퇴직하신 분 세 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사람 한 분,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 한 분,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네. 추천한 분 한 분, 세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게 우리가 2명하고 국민의힘 1명 해라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수당이 그러니까 의석수가 우리 의석수대로 나누자 이건데 헌법재판관은 의석수대로 추천한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네. 언제냐면 1994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계속 관례대로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에 따라서 제3당 추천 1명 혹은 여야가 합의한 인물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갑자기 난 2명 할래 라고 나오니까 이게 지금 심리는 근데 이제 헌재가 왜 얼마 전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그러니까 이 가처분을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6명 해도 6명이서도 심리가 가능하다. 원래는 7명이에요. 그러니까 심리도 못하게 될 뻔했는데 6명 가능하다라고 해주니까 간신히 심리는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은 힘듭니다. 자, 이게 이제 6명이니까 오셨어요. 최진영 변호사가 자, 안 오니까 승리. 우리 앵커께서 최진영 우리 변호사님 역할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네.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외로운 일단 승자 한번 네, 얘기 들어보죠. 외로운 승부사의 친구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승자는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좀 전에 배 교수님이 서울행정법원이 승자라고 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승자가 아니고 그건 심판자고 지금 교수님 취지에 따르면 MBC가 승자라고 했는데 그게 최후의 승자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승자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승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이 소를 제기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어제였습니까? 9분의 헌법재판관님 중에 3분이 퇴임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가지고 심리를 못 합니다. 심리를 하려고 하면 7명이 있어요. 예, 7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건과 그 조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사실상 7분이 구성이 되지 아니하면은 심리를 못 해가지고 계속 지금 공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의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관해 가지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재판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그 가처분을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헌법에 의할 때에 권력 분립 어떻게 보면 입법, 행정, 사법 그 사법권을 우리나라 헌법은 일반 사법권과 또 정치적 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권을 2개 나눠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10월 17일부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었는데 이와 같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와 같은 그 27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함으로써 사실상 헌법재판관이 살아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결정적 승자는 헌법재판소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봅니다. 탄핵 결정이 필요한 최소 인원이 6명이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마치 지금 그 MBC 같은 경우에는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을 할 수 없다. 맞아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MBC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론도 다 그렇게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제가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아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출산을 못 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심리를 할 수 있는데 결정을 못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 심리에 관여한 그 재판관의 과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헌이라든가 위헌장당 해산이라든가 아니면은 탄핵 결정은 6일 이상이 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탄핵 인용 결정, 결국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인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각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최종 심리했는 분의 과반수. 한마디로 최종 심리할 수 있는 건 지금 6분이잖아요. 6분의 과반수. 4명이면은 그냥 기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탄핵을 인용해 다시 말해서 이 잘라내려면 6명이 필요한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무산시키려고 하면은 과반 이상만 그렇죠. 하면 된다 이 네 분이면은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기 법률가가 때문에 법에 의할 때는 그러니까 마치 예. 이제 결정을 못 한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전혀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논란의 모르겠어요. 거리가 되니까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하면 이제 23조 1항이죠. 재판부는 이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6명밖에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줬어요. 인용을 해준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지금 직무 정지 상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가처분을 기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인용이 됐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줬고 그래서 지금 심리를 시작을 한 것이지 근데 심리를 시작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의결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유가 잘못됐어요. 뭐냐 하면은 왜 이번에 가처분을 인용해 줬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10월 17일이 지나면은 7분이 안 되니까 심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만 된 상태에서 심리가 할 수 없는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기본권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걸 치유해줘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것을 가처분을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아니죠. 내가 그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팩트 체크니까 팩트 체크를 해줘요. 아니, 그럴 때 이게 무슨 팩트 교수님 체크를 아니 말씀하신 거 잠깐만요. 상당히 팩트 체크는 안 하고 내 한 말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면서 무슨 팩트 체크라고 그런데 그래요.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안 되는 지금 거지. 여기 이 문제가 물론 저는 그 누구죠? 저기 방통위원 이준숙 위원장 문제도 심각하지만 지금 조금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는데 바로 오늘 민주당에선 심우영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가 안 되면 검찰총장 없이 검찰청 차장이 이제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할 예. 테니까 팩트 체크를 해줘요.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야, 똑같은 말 하지 팩트- 말고. 약간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말 하지 말고. 빨리 말씀하세요. 자, 의야. 예. 심리 정족수하고 의결 정족수는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 심리 정족수는 23조 1항에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쭉 얘기한 네, 대로 그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무효- 했어요. 네. 근데 효력 이 정지. 심리 정족수가 의결 정족수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럼 그거는 그냥 우리가 논란거리로 두고 보자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법상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6년 임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이렇게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날 경우에 이렇게 6명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뭔가 제도적인 보완장치, 법적인 보완장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직무대행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법적 제도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 같은 논리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교롭게도 3명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이 다 국회 추천 몫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3명의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빨리빨리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자기 몫을 많이 가지겠다.
라는 이제 그런 근데 차원에서 잠깐만요. 자기 몫을 서로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2명 얘기하지 국민의힘은 2명 얘기하는 아니 제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자, 아니 그게 제 예. 말이 맞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관행을 얘기해 가지고 한 명씩 하고 그리고 한 명은 합의를 해서 하자 이거 같단 말이에요. 뭐 제3당한테 추천을 아니, 그러니까 돌리든지 뭐 그런 근데 얘기죠. 민주당은 아니다. 음. 지금 사실상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전례를 들어보자.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1994년도 딱 한 이때 번 민자당이에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2개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몫을.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지금 국회의장도 이걸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관행이 맞냐 전례가 맞냐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법적인 제도점이 미비점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빨리 국회가 법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하나만 얘기해도 되나? 이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드디어 독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 다행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 21일 월요일 날 독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패자나 승부처에 이 얘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있으면 나중에 이따가 얘기해. 있어요? 심해버리죠 뭐. 아니 순서가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누죠.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세한대학교 배종우 교수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패자. 아까 우리 승자한 거 아까 맞죠? 저희가 대부분의 승자 패자해야죠. 패자. 네, 제가 패자 아까 맞아요. 답을 못 드렸는데. 그래요? 그럼 네, 질문 답하시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예. 탄핵을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깜빡깜빡해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민주당을 탄핵해야죠. 왜냐? 언제 탄핵을 한다고 돼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 탄핵해서 공직으로부터 파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총장과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한번 좀 저는 탄핵 결정문을 한번 정말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 검찰총장과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법률을 위반을 했는 것인지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아서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거친 결과 무혐의란 것을 사실상 보고를 해서 이성윤 당시 현재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입니다만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도장 안 찍어줬던 겁니다. 오히려 그 실질적인 어떤 수사 검사들이 수사를 면밀하게 탈탈 털은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결재를 발언하려고 했더만 결재 거부했던 그 당시에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다가 결국 검찰이 잘못했는 것이라고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건 윤석열 대통령이건 이렇게 눈치 보다가 제때 그 결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비난은 저 또한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것을 뭐 무슨 왜곡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뭐 무슨 고문을 했습니까? 결국 어제 그 발표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그 발표했던 걸 보면은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그 주가 조작에 있어서 주포라고 할 수 있는 김모 씨, 이모 씨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방조죄로 그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이 사람들도 일치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주가 조작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무슨 때렸습니까? 주어 팼습니까?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유로 해서 탄핵을 하죠? 탄핵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상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탄핵을 소추하는 측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됐을 때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답하시고 패자동 할 거보다 말씀해 제가 주세요. 답을 하기 전에 또 뭐 사실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민주당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죠? 본인이 네, 그건 했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잘못한 거는 우리 최 변호사님도 동의를 한 거죠?
제가 잘못한 거는 실체에 관한 아니, 것이 아니고 절차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준 검찰에 대해서 우리 김건희 질타한 건 여사라고 하죠. 동의하고 그래도 그래요. YTN 김건희 에서는.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준 검찰에 대해서는 질타하는 건 맞죠? 이제 와서 한 것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긴 아니, 그러니까 해야죠. 지금 제 얘기는 논리가 오락가락하니까 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일관합니다. 자 그러면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준 검찰에 대해서 질타 나는 동의를 해요. 그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든 다 잘못된 거다. 나는 이거 정리하고 두 번째로 민주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법조인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참 적나라한 표현을 좀 절제하겠는데 아시다시피 탄핵이란 제도는 뭐냐. 국회가 대통령 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부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회가 정당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거지 논리는 하면 안 되고 다시 돌아와서 김건희 여사 면죄부 준 걸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자 명품백 받아도 아무런 문제 없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좌가 범죄에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23억 원이나 수익을 봤어요. 근데도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 그리고 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알려주지도 않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로 검찰은 김건희의 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한 번 써졌다. 이런 검찰은 앞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난 이렇게 확신합니다. 패자. 패자? 그러니까 패자는 저는 검찰이에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패자가 검찰이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뭐 증거가 어떻게 됐던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조금 그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법의 논리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인식의 영역도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우리가 수사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근데 인식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제가 짧게 추가하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아예 사법부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유무죄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또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해체 그래서 공소청 따로따로 해야 된다 수사청 이런 얘기가 저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 또는 검찰 해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법이 아니고 정치가 되어버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검찰을 저희가 질타하는 것도 적시에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별것도 아닌데 4년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질타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검찰총장으로 이제 추천이 되고 임명되고 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결사 나서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결국은 그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탈탈 털 만큼 조사를 했죠. 그랬는데 당시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검사들은 최종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해뒀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가서 도장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무혐의로 도장 찍어달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이성윤 검찰총장이 도장을 결코 찍는 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밀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됐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검찰이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결정을 못했던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지 검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결정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뭐 특검을 하든가 뭐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리적으로 그 어떤 그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4시간 동안 중앙지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고 거기는 뭐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다 와서 굉장히 깊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 부분도 지적을 하지를 못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탄핵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어떤 결론을 내렸어도 결론은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결론을 지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수사 결과가 맞는지 여부를 한 번 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달라 그 말씀 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은 누가 내려놨죠? 검찰이 수사 결론 이미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무혐의. 그래가지고 실제로 무혐의 처분 내렸잖아요. 무슨 민주당이 결론을 내려놔요? 민주당은 이런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최종 검찰에 무혐의 처분 나오는데 4년 6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2년 반 갔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2년 갔어요. 그럼 어느 정권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재인 정권 2년 때 검찰총장 누구였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에요. 깔아뭉개기 누가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탁월합니다. 어떻게 탁월하냐? 죄가 있는 것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들고 나는 매우 탁월하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 조작이라든지 방조라든지 관련해서 죄가 있으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의사가 있었느냐 범행에. 둘째 행위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셋째 결과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럼 두 번째 행위가 있었느냐. 행위가 있었죠.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공범들이 써먹었잖아요. 주가 조작에. 그래가지고 결과도 있었어요. 어떤 결과? 23억 원이나 수익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 라면서 무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무죄 내린 검찰총장 당연히 탄핵해야죠. 길 가는 국민한테 다 물어봐요. 이런 검찰총장 탄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실무적으로 이거 짧게 짧게 하고 말씀드릴게요. 패자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보이스피싱 할 때 계좌 빌려주면은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방조죄로 잡혀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을 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도 빌려줬는지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검찰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또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대선이 있고 그리고 총선이 있고 그것 좌고우면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찰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높인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의 패자 이게 이긴 것 같은데 졌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영광 국민들이 승자인 듯하지만 패자인 것 같습니다. 왜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영광까지 여러 번 내려가 가지고 우리가 우리 그 영광 군수 민주당을 당선시켜 주면은 100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저 다음 달부터 100만 원 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 정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조국당의 조국 대표는 바꿔 더블로 하면서 120만 원인가 준다고 했었는데 더블은 아니고 12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정말 아마 그거 믿고 저는 그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소속 후보가 군수가 된 만큼 이재명 대표께서는 기본소득의 어떤 대표적 예로서 한번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지 만약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짧게 얘기할게요. 예, 길게 100만 하셔도 돼요. 원의 공약이 지켜지면 승자가 되는데 왜 미리 안 지켜질 거다 전제해가지고 패자로 하는지 나는 그 논리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100만 원 만약에 실제로 지급이 되면 승자로 바꿀 거예요. 지속 가능하게 한번 계속 지급되는지 한번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승자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승자로 바꿔요. 그렇게 되면 승자인 듯 하면서 패자인 것 같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나중에 승자로 바꾸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지급된다고 보는 게 이거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한 공약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무슨 돈으로 지키면 줬죠? 잠깐 무슨 돈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못 지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당연히 유권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 목포시장이 노인수당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준다고 10만 원인가? 근데 안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선거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자,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못 지키면 심판 받는다. 제가 이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좀 끼어들 텐데요. 이 영광 주민분들께서 100만 원 준다라고 찍었다라고 보기는 전 힘들다는 네, 그 말씀은 말씀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41.08%입니다. 진보당 후보가 받은 거는 30.72%고요. 조국 혁신당 후보가 받은 거는 26.56%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보당의 득표율하고 조국 혁신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57.26%가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41.08%를 얻었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영광 주민분들께서는 민주당의 표를 주는 것보다는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의 표를 준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걸 해서 민주당 이렇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30% 정도 투표율이 되면 조직력이 센 데가 이게 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70%가 넘었어요, 투표율이. 이 정도 되면 민심이 당의 조직력을 물타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뭐라고 떠들어도 민심이 그냥 움직이게 된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일단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말씀 공감하고요.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승자이면서 패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그 굉장히 중대하게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됐던 것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으로 월 100만 원, 특히 영광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떤 월 수익을 100만 원 아니에요. 연 100만 원. 예. 그러니까 연 100만 원. 큰일 나요. 예, 연 100만 원인데. 연 100만 원이면 연 100만 원. 저래도 이상하겠다. 예, 연 100만 원인데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국 혁신당은 받고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그 민주당과 그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 득표율을 하면은 41%와 26% 정도 하면 합계하면은 67, 8% 정도는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또 조국당의 어떤 그 영광 국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크게 쏠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포커스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그와 같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그 하나의 실험 대상으로서라도 이 영광에 100만 원씩 실질적으로 지급되는지 모든 국민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는 거는 좋은데 왜 결과도 안 나오는데 패자로 하는 거는 너무나 논리가 궤변이죠. 억지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아까 승부처 두 분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인데 4시 반이라고 그러셨나요? 4시 반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21일 월요일 오후에 독대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과는 무조건 서로 싸우고 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구하는 게 3가지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김건희 라인을 쳐내라. 지금 시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7간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순화해서 얘기하면 7가신. 근데 이 부분들 다 정리하라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 절차 이걸 지금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적 쇄신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로 대외 활동 중단도 이거는 수용할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 절차에 적극 협력해 달라. 이거는 굉장히 수용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 절차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수사입니다. 수사.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 근데 최근에 수사하고 특검은 다르죠.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고 특검은 이제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과연 지금 명태균 이 수사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띄웠다 또는 뭐 공천 개입도 했다 의혹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두 분이 결국은 뭐 서로 차이점만 확인하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손잡고 나와서 상당히 성과 있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굉장히 인생을 회담입니다. 긍정적으로 봐. 아, 그럼요.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 상황으로서 이번 만약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천에 있는 그 선거구에서 강화구. 예, 강화에 대한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 독대가 이루어졌을지조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서울 교육감은 변론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텃밭은 다 지킨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부산의 민심이 흉흉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60% 한마디로 지난 총선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서 금정구청장의 승리를 사실상 당에서 이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의 지지층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그 그래프가 우상향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어제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어떤 결정에 대한 브리핑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하나의 어떤 중대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굴 붉히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간다? 그것은 공도동망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에서의 어떤 합의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의 합의의 예상을 제가 한번 해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이 부분은 어떤 그 분명히 어떤 합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과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하나의 대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한동훈 대표도 특검은 안 된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그 특검을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되는 것을 민주당이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사과 이 정도에서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끊는 선에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45초. 예,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사과 그리고 활동 자제, 뭐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민심의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게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 측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소를 사실상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지금 좀 상당히 좀 불투명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다음 주 두 분이서 또 이거 가지고 티키타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럼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